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오늘은 4장과 5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장의 제목이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은 잃지 말라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이 책에서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성장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지하 1층에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나는 지상 3층에 있다고 생각하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제대로 못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내 위치를 냉정하게 인지하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획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좋은 문장 같은데. 먼저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결정을 연달아 내리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좋은 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이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좋은 판단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쩌다가 좋은 결정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가끔 왜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좋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았다는 거지 현실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반드시 좋은 결정일 수 없다. 그런 거지 이제 뭐 어떻게 얻어 걸린 거지 이제 하다가 난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잘못 내렸는데 얻어가지고 얻어 걸린 거. 그게 대박이 됐어. 근데 그걸 착각하고서 이거 내가 잘해서 된 건 줄 알고 현실 파악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제 도박판에서 돈 다 잃어버리듯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얻어 걸리는 게 과연 훌륭한 의사결정인가? 왜냐면 얻어 걸리면 이 사람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나한테 좋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구나. 아, 도박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패가 왔을 때 아, 내 잘못이 아니라 운이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점점 더 위험한 짓을 연달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 젊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기 많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가상화폐 거래는 제가 보기엔 그냥 투기거든요. 왜냐면 그 자체가 무슨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교환 수단이잖아요. 원래 화폐라는 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한창 상승할 때 뛰어들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투자에 안목이 있다고 착각들을 많이 하고 여전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서 크게 이제 손해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종류의 투기가 그렇죠.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성공한 것들, 운 좋게 성공한 것들을 아, 나는 투자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또 잘못된 의사결정을 연달아 내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제 아주 재밌는 구절을 이제 책 읽다가 체크를 했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리더가 스스로 1차적인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실제 현실보다도 리더에게 더 신경을 쓰는 순간 그는 평범하거나 더 나쁜 회사로 가는 비결을 전수받은 셈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얘기해 보자면 회사에 출근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시까지 출근인데 어떤 날은 10시 10분에 왔는데 사장님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10시 15분에 왔는데도 화를 내지 않으셔. 웃으면서 늦었네. 요즘 힘들지?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직원이 출퇴근 시간 10시보다는 이 사장님의 기분을 더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사장님이 기분 좋고 어떻게 할 때 사장님이 기분 안 좋고 그런 정치에 휘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조직. 모든 직원들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의 어떤 가치보다 사장님의 기분을 신경 쓰는 조직이 되면 그건 이제 최악의 조직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그건 이제 같습니다. 그냥 보스 따라다니는 졸개들 그런 느낌인 거죠. 보스의 기분이 모든 걸 좌우하게 되는. 교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기분 안 좋은 날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고 선생님 기분 좋은 날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봐주는 거고.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그죠? 그쵸.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이 저 사람 기분에 따라서 뭐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명확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가치가 의사결정을 이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자랐거나 눈치를 보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 기분을 안 망치는 보스의 기분에 잘 맞게 행동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직한 사람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냉혹한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로 좀 넘겨보면 교회에서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사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글쎄요. 누가 그런 거 해주고 있나? 파악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예를 생각해 보자면 뭐 올해 초에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 때 이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다. 우리는 빨리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온라인 사역을 준비해야 되고 온라인 신방을 준비해야 된다. 가정 예배에 더 힘써야 된다라고 어떤 분들이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여름에는 좀 편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 편하게 나누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책방에서도 코로나 관련 영상 여러 개 찍어서 이제 그쵸. 계속 올리고 이거 안 끝난다, 뭔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일선 교회에서는 좀 참다 보면 나아지겠지, 금방 나아지겠지 그 생각을 계속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는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물어볼 때마다 올해는 안 된다, 올해는 안 된다, 내년 말이나 돼야 될 거다 계속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아 김성호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얘기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 원흉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짜 현실인지보다 내 기분에 맞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닌가 우리가. 그렇죠. 예.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냉혹한 현실, 냉정한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는가 이걸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냉혹한 현실을 바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몇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방안을 제안을 하는데 뭐 다 다루지는 않겠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은 특히 비공식 만남을 잘 활용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잘 짜여진 무슨 회의, 위원장 누구 와 있고 이쪽 대표 누구 와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식적인 회의도 뭐 필요하겠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적인 회의 그냥 쑥 들어가서 일상적으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냉혹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학생들로부터 그 수업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 학교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학생들하고 더 자주 어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 말에 학생들이 수업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 요즘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아니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때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걸 정말 알고 싶다면 그런 비공식적인 모임들, 학생들과의 일종의 교제들 이런 것들에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런 접촉면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들이 요즘에 어떤가를 알고 싶다면 성도들과 식사 자리에 이제 자주 참여해야 되지 않나. 그냥 꼭 신방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 있는 분, 성도들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되는 분,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깊은 속내를 오히려 더 알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계속해서 좀 몇 개 더 보면은 이 소재 재밌었어요. 붉은 깃발 장치를 구축하라. 붉은 깃발 장치를 구축해 무슨 말입니까? 이 짐 콜린스가 이제 스탠포드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깃발처럼 보이는 이제 작은 종이를 빨간색 종이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종이는 한 학기 동안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종이의 용도는 종이를 들어서 깃발처럼 이렇게 교수님께 표시를 하면 그때는 교수님한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 종이를 흔들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지금 수업 진행 방식이 저희가 그 컨텐츠를 이해하는 걸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짐 콜린스가 그 빨간색 종이를 다 한 장씩 나눠줬던 거는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였던 거죠. 내가 지금 냉혹한 현실을 놓치고 학생들 다 졸고 있는데 마치 학생들이 되게 수업 잘 듣고 있고 난 수업 되게 잘하고 있고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 내가 착각하고 있으면 진실을 알려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창구로서 그리고 진실에 완전히 집중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치로서 그 빨간 종이를 줬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만들어낸 거죠. 리더가.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현실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신문고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신문고. 네. 뭐 백성들이 아주 힘들 때 뭐 항상 불평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힘들면 와서 북을 치면 그때는 좀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딱 신문고네.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통로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없네. 붉은 깃발 장치 도입하세요. 다 한 장씩 나눠들 1년에 한 번씩은 쓸 수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또 리더에 직접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부작용도 문득 머리를 스치긴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필요한 어떤 장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 말에 잠깐은 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장치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아니면 뭐 김상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나 제가 섬기는 교회나 그런 착각에 빠져 있기가 쉽잖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김상호 목사님도 그렇고 착각에 빠져서 구름 책방은 정말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해야겠다. 뭐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러면 정신 차려라. 우린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앉아 있으면 쉽지 않아. 그게.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사업가들한테도 얼마나 훌륭한 멘토가 됐든 간 얼마나 막 엄청난 역량이 있고 자시고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서 지혜가 있는 그런 멘토를 적어도 한 명은 꼭 두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이게 꼭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대화 가운데서 충분히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착각해서 잠깐 헤어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꼭 기업 대표나 목사님들한테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는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더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맞아. 그런 좋은 친구 혹은 뭐 굳이 멘토라고 부른다면 그런 사람들을 한 명 정도는 뭐 더 나아가선 내가 잘못할 때 혼내줄 수 있는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냉혹한 현실이라고 해서 항상 그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좀 기억해 볼 만한 맞습니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핑크빛으로 보면은 낙관적인 거고 몽상가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은 현실주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5장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전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저희 5장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컨셉을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설명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되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뭔가요? 그 세 가지 컨셉이 기억하고 계세요? 네, 세 가지 컨셉이 이제 보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아. 일단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컨셉인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열성적으로 흥미있게 재미있게 계속 푹 빠져서 할 수 있는지는 뭐냐? 첫 번째랑 조금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결과들이 산출될 수 있느냐. 왜냐면 그게 없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교집합을 이루는 그 일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지속적으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일이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맞습니다. 잘 읽었죠? 너무 잘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세 개의 원의 교집합
인데 세 개의 원 짧게 말하자면 능력과 열정과 가치 이 세 가지 원이 그리는 교집합. 근데 이 교집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것만 계속해라. 그러면 제일 잘하는 일, 김성호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앉아서 책 보는 건데 제일 잘하는 일은 앉아서 책 보는 쉬지 않고 거를 책을 계속 보는 거죠. 그거를 김성호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누구나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일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전 세계에. 그러면 그 특정한 사람들만 위대한 조직이 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그거 궁금했어요. 그거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김문규한테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김성호 목사님이 그 일을 세상에서 제일 잘할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그럴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 아까 세계에서 제일 나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보다는 쉬워지지 않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것 있겠지.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진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김문규를 모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 되긴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세계에서 한국어 책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하면 김성호 목사님의 순위가 훨씬 올라갈 거예요. 한국어로 된 C.S. 루이스 책을 읽는 사람, 한국어로 된 C.S. 루이스 책 중에서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 이렇게 하면 세계에서 그 일을 제일 잘할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좁혀가야겠네요. 그러면 그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세계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열심히 해서 달리기 1등이 되자가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분야의 일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세계는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진심인 것 같은데. 진심. 저 네. 밑에서 박수가 오라는. 기분이 좋네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고슴도치 컨셉을 활용해서 능력, 뭐 열정, 가치 어려운 말로 얘기했지만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의미 있는 거, 혹은 가치 있는 거를 잘하라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거는 뭔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좋아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끝내기가 어려운 거. 뭐가 있을까요? 시작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끝내기가 어려운 거. 계속 물고 있게 되는 그런 거지. 내가 좋아하면 계속 붙잡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성경 보다가 밤새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는 없거든요. 학생들 보면은. 근데 밤새 게임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 유튜브 보다가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인 거죠. 멈추기가 힘든 거. 그런데 성경 읽기는 시작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정말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면 누군가가 달리기가 아주 빨라요. 그리고 사람들 몰래 뭔가를 준비했다가 놀래키는 걸 좋아해. 스릴 있는 일을 좋아해.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고 스릴 있는 일을 좋아하니까 몰래카메라의 족쇄. 그러니까 몰카를 한다거나 이제 소매치기가 되면 될까? 소매치기가 달리기를 빨리 해가지고 도망가는. 근데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안전장치인 거죠.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네가 그거를 좋아하고 또 잘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좋아하고 잘하지만 너를 망치는 것. 네가 너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 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게 나한테 꼭 돈을 벌어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거라는 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치기는 나한테는 좋지만 돈도 벌고 스릴도 있고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구름책방 같은 거. 돈 벌려야 될 텐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네, 될까요? 네, 우리가 냉혹한 현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마 이 컨텐츠를 처음 만들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역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파트타임 사역자로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시고 싶은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모든 걸 다 찬양 인도도 잘하고 그렇지, 그럴 수 신방도 없지.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김상호 목사님처럼 책만 좋아해. 그리고 책 읽는 걸 잘하고 책을 쉽게 풀어주는 걸 잘해. 사람은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사역을 꾸며갈 수 있다는 거죠. 찬양은 아예 포기했잖아. 이건 나 합창단 출신이야. 맞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을 좁게 좁혀서 정하고 또 그걸 즐거워하는 일이면 더 좋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가 전달될 수 있는 것. 그 가치가 전달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름 책방이 분명한 가치를 계속 지속해서 주고 있다면 구독자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컨텐츠를 잘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가치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달란트가 뭔지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거 그냥 계속해도 너무 좋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내가 이것을 가장 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자기의 달란트를 찾을 때 필요한 건 뭘까요? 전장과 연결시켜 보자면 냉혹한 그렇죠. 현실을 파악을 해야죠. 그럼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냉혹한 현실을 알려면 대화해야죠. 다른 그렇죠. 사람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달리기를 잘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느림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한번 확인받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고스노치 컨셉이라는 거는 짧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번 신경 쓰시면서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짧게 우리 2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메시지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정성껏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름 책방 영상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영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